코리아.海がだか。味方や。 2013년 방영된 NHK 대하 드라마 야외의 벚꽃 26화의 한 장면으로 시작해봤는데요. 오늘은 아이즈번 가로 사이고 타노모 집안 여성 21명의 집단 자결 장면과 관련된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이즈 와카마츠시의 아이즈 무가저택이라는 장소입니다. 아이즈번 가로 사이고 타노모 저택을 재현했는데요. 아이즈 역사 자료관과 생활관 등의 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1974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아이즈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비가 그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즈번 가로 사이고 타노모는 재정 문제 등을 들어 아이즈번의 교토 수호직 승낙을 반대했다가 가로직을 그만둬야 했지만 보신전쟁이 터지자 다시 가로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정부군과 결전을 다짐하는 다른 가신들과 다르게 번주 마츠다이라 가타모리에게 하루라도 빨리 항복할 것을 진언했기 때문에 번주에게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사이고 타노모는 쯔루가성 농성전 중에 쫓겨나듯이 쯔루가성을 빠져나와 전장을 이탈했고 결국 천수를 누렸기 때문에 비겁자 또는 겁쟁이로 평가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문 앞에 유도 선수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이고 타노모의 양자로 일본의 전설적인 유도 선수로 평가받는 사이고 시로의 동상입니다. 사이고 시로는 삼풍, 야마아라시라는 기술의 달인으로 유명한데요. 양팔로 상대를 잡아던지는 이 기술은 정식 유도 용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유도 용어가 동작을 기술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야마아라시만이 유일한 추상적 유도 기술 용어라고 합니다. 도미타 쯔네오가 1942년 연재하기 시작한 장편 소설 스가타 산시로의 주인공 유도가가 바로 사이고 시로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타 산시로는 이후 많은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1943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데뷔작도 다름 아닌 스가타 산시로였습니다. 1700석의 가로 사이고 타노모의 복원된 저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택 정면에 위치한 문을 식대 현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손님을 맞이하거나 배웅할 때 사용되는 공식 출입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택 경비를 담당하는 사이고 가문의 하급 가신 거처입니다. 저택의 담벼락 역할도 겸하면서 유사시에는 침략자와 대치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에도 시대 당시 에도의 다이묘 저택 대부분의 담벼락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마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일종의 주차장으로 보면 되겠죠. 가로급이라고 할지라도 가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급 가신들 중 독신자가 묵는 곳은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상당히 좁은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경호 역할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사근 산포라는 이름의 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근이란 약 4kg의 포탄 중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야포는 1859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포로 일본에 수입되어 보신전쟁 당시 주력포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866년 2차 초슈정벌 당시 도쿠가와 막부의 육군이 처음으로 사용했고 메이지 초기의 타이완 출병 당시에도 주포로 활용되었습니다.
세이난 전쟁 당시에는 메이지 정부군과 사츠마 반란군 양측 모두 사근삼포로 포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1868년 음력 8월 23일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이끄는 토사번 소속 신속대 대원들이 보나리 고개를 돌파해 아이즈 영내로 침공해 들어오는데요. 아이즈번은 농성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로 사이고 타노모 역시 자택을 떠나 찌루가성에 합류한 상태였고, 사이고 타노모 자택에 남아있던 어머니와 처 2명의 자매와 5명의 딸을 비롯한 일족 21명이 자결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침공에 들어온 토사번 사무라이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저택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직 목숨이 붙어있던 타노모의 장녀 타에코가 적이냐 아군이냐 라고 물어봤고,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사무라이가 아군이라고 대답한 후 괴로워하는 처자의 숨통을 끊어줬다는 일화를 재현해둔 장면입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소개해드린 야외의 벚꽃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사이고 타노모 저택에 들어왔던 토사번 사무라이를 이타가키 다이스케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곳의 설명문에는 역시 토사번 사무라이 나카지마 노부유키라는 인물이 숨통이 끊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소녀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목을 쳐줬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치현의 한 향토 연구에 따르면 나카지마 노부유키는 보신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고 아이즈를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노부유키가 나카지마 사크타로라는 별칭으로 불렸기 때문에 나카지마 차타로라는 이름과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카지마 차타로라는 인물은 토사번 출신으로 보신전쟁 참전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어 적이냐 아군이냐 라는 질문에 답했던 인물이 나카지마 차타로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고 타노모가 사츠마번 사무라이에 대해 언급한 점을 근거로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사츠마번 사무라이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사츠마번 사무라이 중에서 나카지마 노부유키와 이름이 비슷한 가와지마 노부유키라는 인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이고 가문 부녀자 집단 자결 현장 에피소드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일화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이고 가문뿐만 아니라 이날 자결한 아이즈번 사무라이 가문의 부녀자들만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메이지 초기 홋카이도 개척사 차관이었던 구로다 기요타카가 우수한 인재는 현명한 어머니로부터 탄생한다고 주장하며 5명의 소녀를 미국 유학생으로 선발하는데요. 그중 한 명이었던 야마카와 스테마츠라는 여성의 마네킹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마카와 스테마츠는 아이즈번 가로 야마카와 시게카타의 막내딸이었는데요. 아이즈 전쟁 당시 8살이었던 스테마츠는 찌루가 성에서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명은 사키코였는데요. 유학을 보내기 전 그녀의 어머니가 딸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겠다는 각오로 이름을 스테마츠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스테마츠는 11년간의 유학생활 후 귀국해 미일 친선 외교의 선구자로 활약합니다. 외부 손님의 종자들이 주인의 용건이 끝날 때까지 대기했던 장소입니다. 신분에 따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엌입니다.
가신들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손님 면담소입니다. 쯔르가성에서 온 번주의 사자와 회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번주 또는 고위층 사무라이가 방문했을 때 사용하는 접객실입니다. 이 장면은 집주인인 사이고 타노모가 번주 마츠다이라 가타모리를 접견하는 모습으로 번주가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석 자리의 다다미를 보면 테두리에 고려연이라 불리는 문양이 둘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백색 비단에 검정색 문양으로 술을 놓은 장식을 고려연, 고라이벨이라고 부릅니다. 고려라는 한자가 사용되는 것이 이색적이죠. 일반 다다미에는 고라이베리가 장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상석과 하석의 다다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어느덧 해가 많이 기울었네요. 사이고 타노모의 응접실입니다. 이곳은 집무실이고요. 사이고 가문 여성 21명이 자결한 장소입니다.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목욕탕입니다. 화재 방지를 위해서 넓은 저택 안에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방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욕을 위한 뜨거운 물은 주방에서 데운 후 목욕탕으로 직접 들고 와야만 했습니다. 내측 현관입니다. 가로 가족들의 출입구로 활용되었는데요. 여자 하인들은 이 출입구를 사용할 수 없었고 주방을 통해 저택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즈번을 돌아다니면서 건물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표식을 유난히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표식을 천사찰, 일본어로 센자후다라고 부릅니다. 신사나 사찰에 참배를 간 기념으로 붙였던 표식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쓴 표찰입니다. 1700년대 중반 에도의 기인으로 불리던 댕구 코헤이라는 인물이 참배 기념으로 신사 또는 절의 벽이나 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낙서로 남기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윽고 붓으로 이름을 쓰는 게 귀찮아진 코헤이는 목판 포스터를 대량으로 인쇄해 사인을 대신해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고, 이 기행이 에도 서민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센자후다 붐이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합니다. 센자후다가 대유행을 타자 센자후다 디자인을 가업으로 삼고 경쟁하는 그룹까지 생겼고, 이를 수집하는 애호가까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과열되자 에도막부는 센자후다 교환 모임 등의 규제를 가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스티커 형태로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문화재에 센자후다를 부착한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즈번의 가로 사이고 타노모의 복원 저택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일정상 아이즈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하늘이 참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새삼 느낀 하루였습니다. 아이즈에서의 일정 대부분을 비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에는 이치고, 이치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인연을 의미하죠. 막연하게 아이즈에 언젠가 또 올 수 있겠지라고 상상하면서도 아이즈에서의 일주일도 이치고 이치에 였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